아무튼 네. 그래도 뭐 AI 주들은 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양 영재님 어디 가셨냐? 뭐 한컴이나 이런 것들 뭐 또 오늘 3만원 더 돌파하고, 예, 그동안 뭐 사실 진짜 이렇게 무거운 거에 극치였던, 예를 들면 뭐 카카오가 이런 게 움직이는 장이죠. 이렇게 카카오가 오늘 20%는 올랐고, 카카오뱅크가 21%, 뭐 카카오페이는 상한가, 그 다음에 NHN 사이버 결제 이런 거 지금 26% 계속 시간에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제주였는데, 이게 이제 참 아다리가 잘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늘 제가 아침에도 스테이블 관련 코인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하고 계속 오늘 그런 쪽 종목들을 올려줬는데 뭐가 갈지는 모르죠. 뭐 종목은 많습니다. 지금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STO 관련주 플러스 STO 관련주 플러스 코인 관련주 플러스 결제 관련주까지 엮여요. 거기다 핀테크까지도. 그러니까 종목이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그 다음에 일부 하나투자증권 같은 증권주도 엮이고요. 서울옥션이나 K옥션 같은 종목들도 엮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종목만 하더라도 뭐 한 40개? 예, 벌써 이게 40개 정도 되거든요. 스테이블 관련 코인주가 한 40여 개 정도, 관련주가 한 50여 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아침에도 약간 단기 테마가 아니게 보냐면, 국내도 이제 정책적으로, 여기 보시면, 국내도, 이런, 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의 김용범이라는, 이분이 이제 코인 관련 전문가시라고 하는데, 이분을 이제 정책실장으로 또 임명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이쪽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부는 거라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부터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서클, 어제 상장했죠, 그저께. 서클이 상장하고 공모가에 3배 올라가고, 도이치은행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예금 쪽으로, 준비하고, 시스템을. 아까 어딥니까? 골드만입니까? 서클에 10% 투자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IPO 자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달러를 기준으로 한,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달러를 기축 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런 국제금융의 흐름에 국내는 원화를 기반으로 할지, 원화 플러스 국채를 기반으로 할지 어떻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금융의 패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 금융 시스템의 패권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도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도래하면서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달러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거래수단 뒤에 하나의 기축통화로서 의 기준을 잡겠지만, 앞으로 여러 나라를 걸쳐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특히 AI 시대, 가상현실의 시대에는 새로운 통화, 디지털 화폐가 도입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시작점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에서 국내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여기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산이든 원전이든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세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압기든 국내용 안에서만 정책으로 가는 거면 이게 사실 힘있게 못 가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는 미국에서부터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고, 엊그저께 상장한 서클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장 관련 종목이 뭐 3배 오르고 여전히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하는 이 지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인 이 테마가 더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AI와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없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스켓으로 이게 좀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김치 코인이 없거든요. 국내 코인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 코인들도 지금 좀 전망을 좋게 보더라고요. 지금 국내 코인, 원화 코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코인 하는 사람들, 여기 하시는 분들은, 그 친구한테, 코인 하는 친구한테 다시 이제 제가 조금 사보려고 그냥. 국내 지금 김치 코인 가장 탑 3개만 알려줄라 했더니, 너무 변동성 크다고 안 알려주던데,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코인은 없거든요. 아로하나는 상폐됐고, 그거는 갖고 있었지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이건 대응해야 됩니다. 네? 더 갈 수 있다고. 뭐 갖고 있으세요? 네? 이게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5개나 상한가를 갔어요. 이 지금 코인 관련 종목 중에. 네. 한컴 같은 것도 오늘 많이 올랐고, 여기 약간 컴투스 홀딩스도 산 거 같나? 이게 뭐를 콕 집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오늘 꼭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상한가 같네요. 그러니까 오늘 6개 종목이 상한가 갔어요. 예, 관련 종목 중에. 엄청난 거죠. 예, 이 6개 종목. 이게 지금 뭐 다 오르고 있는데, 6개 종목이 상한가 갔습니다. 유동성 장세라서요. 이게 지금 뭐 다운시스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야. 이게 뭐 핵융합 얘기도 슬 나오긴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약간 이제 보세요. 우리는 계속 엉덩이를 여기 부시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게 시장이 지금 2850포인트 외국인도 막 들어오는데, 이 조금만 분위기가 이게 2900, 3000 가면 이 시장에 막 들어오거든. 그러면 완전 옛날에 왜 코로나 이후에 잠깐 주식하다가 여기 다 40~50% 수익 났잖아요. 알죠? 그게 실력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때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겪고 나서 여러분들 막 들어올 때, 그때 한 1년, 1년 6개월로 아무거나 사면 다 올랐잖아. 그때 막 주식을 벌었다가 돈 더 넣어서 지금 다 마이너스잖아, 대부분. 그게 완전 묻지마 유동성 장세거든요. 지금 뭐 상법 개정이니 앞으로 뭐 지금 원화 강세 기존이 이 국내 이제 그 지주사 뭐 밸류업 이 분위기에서 외국인도 올해 바스켓을 계속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올 들어서 한 40조 4월달까지는 한 40조 정도 팔았거든요. 4월달만 12조씩 매도한 외국인이 5월까지 바스켓이 완전 비어져 있다가 4월까지 5월부터 이게 채우기 시작하거든요. 얼마 안 샀어요. 불과 뭐 최근에 한 2~3조 샀나? 외국인이 40조 이상 팔다가. 그러니까 역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08년 금융위기와 그 다음 그 이후에 언제입니까? 뭐 금융위기랑 뭐 신용경색 이때 빼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뭐 10몇 개월 연속 국장을 매도한 적도 없었으며, 올해 4월까지 4월 한 달 동안 10조 이상 매도했고,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뭐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게 4월이었거든요. 외국인 계속 팔 때.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이 5월 달에 이제 스물스물 바닥을 다지더니 뭐 조금 팔기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사고,
뭐 팔 거는 팔고 좀 살 거는 사더니 그래도 또 좀 사팔 하더니 지금 5월 말 6월 들어서 연속 지금 4일 동안 1조 오늘 9천억 어제 9천억 응? 지금 3일 영상 3조 샀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시그널이 이거예요. 지금 최근 3일 동안 보세요. 6월 4일날 외국인 1조 6월 5일날 9,800억 오늘 9,760억치를 샀어요. 오늘 3일 동안 3종을 샀다고.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외국인이 이렇게 사들일 때. 그리고 지수가 2,85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상법 개정, 국내 밸류업이라는 걸 가장 크게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상법 개정이랑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됐잖아요. 왜냐면 그 구조적 문제거든요. 한국에 그래도 세계 500대 기업도 여럿 있고, 뭐 세계 진짜 자동차, 가전, 뭐 팔 게 뭐가 있어요. 전 세계 수출할 거 있죠. 사람이 만들어서 수출할 품목 중에 한국이 10번째 안에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전 세계 팔아먹는 것 중에 농산물 이런 거 빼고 원자재 빼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팔 물건들 중에 한국이 대부분 5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뭐 한국에 들어가 있는 거 한국이 못 팔아요. 자동차 세계 뭐 3위, 뭐 5위 안에 들죠. 반도체 들죠. 예를 들면 가전 들어가죠. 배 들어가죠. 한국이 들어가는 것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럼 이런 것 말고 만들어서 팔아먹을 게 뭐가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깨난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인간 테크니컬한 어떤 제품, 단가 좋고 마진 좋은 거, 플라스틱, 국자, 냄비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것 중에 우리 한국이 아로안에 상패됐죠. 그런 것들 중에 한국이 다 하고 있는 나라인데 만년 저평가 아니에요. 3,000포인트가 가야 PBR이 1배래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호구로 하는 구조적 문제였다고요. 순환 출자 구조부터 해서 오너십이 그 기업의 주인은 대표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회이사 제도부터 해가지고, 배당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법 문제부터 아무튼 구조적 문제,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금 이제 주변국들, 미국은 당연히 그런 주주 문화가 발달했고, 당장 우리 주변국인, 일본 같은 곳들도 몇 년 전부터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고, 이제 국내도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죠. 예, 그럴 시기가 됐고, 이번 정부 들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법 개정부터 해서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이제 유동성을 풀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빠진다 오른다 이게 아니라, 약간 연착륙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막 급등시키려고도 하지 않고 부동산의 시세는 어느 정도 좀 막으면서,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자산이 많이 가져 있는데 부동산을 또 갑자기 급락하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서서히 부동산은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나름 이렇게 좀 잘 하려고 하는 정책 기조가 확실한 것 같고, 반면 시장에 공급되는 이 새로운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책의 목표죠. 예. 그로 인한 메리트를 이런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법 개정 같은 이런 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타개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3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분위기는 외국인까지 이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한번 수급 들어오면 금방이에요, 금방. 아니 우리 보세요. 제가 AI 관련주들 봐보세요. 사실 최근에 AI, 저는 이제 올해 AI는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좋다. 제가 계속 AI, 저는 제가 오늘 제 소신껏 말씀드린 섹터는 AI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제가 이게 방산 이런 것들은 인사이드가 약했고, 반도체 이런 쪽들은 잘 모르겠다 계속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AI,
AI 소프트웨어, AI와 관련된 쪽은 굉장히 명확하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근데 이 보세요. 뭐 한컴 같은 것도 지루했어요. 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갔잖아요. 최근 동안. 최근 뭐 나름대로 뭐 장존니 원전 방산 당하는데 안 갔다고요. 근데 지금 4일 동안 오른 거예요. 4일 동안. 뭐 상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4일 동안 올라서 22,000원짜리 주식이 3만원 돌파했고요. 뭐 코난테크 이런 것도 뭐 수급 이런 것도 이거 답답하다. 사실 그때 이렇게 저도 사가지고 이렇게까지 눌렸을 때 이거 답답했거든요. 거래량도 없고 또 뭐 손절 치고 싶을 때 쉽게 팔지도 못해요. 한 뭐 1, 2천 주 갖고 뭐 한 2, 3천 주 갖고 있는 것도 예를 들면 근데 뭐 신고가 같고 뭐 솔트룩스 같은 것도 뭐 금방이에요 이게. YYC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항상 YYC님은 물리셨을 때는 잘 오셔서 조용히 계셔. 물리면 와서 그냥 조용히 들으시고 먹으면 와서 꼭 저렇게 이렇게 슈퍼챗도 쏴주시고 또 저렇게 다 이렇게 고마움을 또 표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사실 본인이 잘하신 건데 덕택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구독자십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그 매매를 저는 요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장세인데 뭐 살 게 없지 않아요. 돈이 없거나 기회는 또 온다고도 보고요. 근데 이제 팔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30% 먹었어요. 알겠으면. 근데 오늘 금요일이야. 나도 요새 좀 그래요. 금요일이면 한 30-40% 팔아요. 지난주에 금토일 쉬었잖아요. 그럼 목요일날 좀 비중을 줄여요. 그리고 그럼 날라가 버렸어 오늘. 그럼 뭐 다른 거 따라가면 되죠 오늘. 아까 장중에 뭐 KG, 인시스니 뭐 종목들 막 쭉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흐름에서 또 종목이 없지 않으니까 장이 온다면. 근데 아난티, 코난 이런 것들 뭐 수익 좋으십니다. 예. 네, 수익 좋으시고 아니 뭐 그리고 뭐 간 게 더 가는데 장은 근데 좀 싼 거를 원하시면 사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약간 이제 코난 이거 자꾸 얘기하기 힘들죠. 코난은 이렇게 오르면 약간 이제 그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어요. 재무제표로 보면 코난이 한 300억 미만의 현금을 보유 중이에요. 물론 뭐 은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는 있겠으나 코난이 그리고 코난 지분율이 68% 정도는 묶여 있어요. 일대주주 아까 지금 지금 경영진이 갖고 있고 한 30% 정도 SK텔레콤이 한 20 몇 프로 갖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7% 갖고 있고 한 60 몇 프로 지분이 잠겨 있는데 이제 코난이 1년간 작년에 보면 연간 뭐 작년에 한 140억 50억 정도 적자 기업이죠. 올해도 1분기에 적자고 당장은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현금 흐름이 한 200억 조금 넘게 그러니까 뭐 갑자기 흑자로 확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왜냐면 얘네도 GPU를 뭐 몇천만 원치나 사고 몇십억치 작년에 50억치인가 GPU 사서 LNM 고도화 시킨다고 나름대로 그거 막 미국 엔비디아의 H200 그거 막 사가지고 구축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계속 필요해요. 그럼 이제 코난이 실적은 좀 늘겠지만 투자도 계속 이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좀 오른 상황에서 뭐 약간 유상증자 혹은 12 대주주 지분율 뭐 충분하니까 대주주들이 그런 것들이 자금 조달 좀 내가 만약에 그냥 주주가 아니라 코난 테크놀로지의 컨설턴트라면 코난에 얘기하겠어. 내가 만약에 증권사 직원이 주관사 쪽이면 코난 같은데 영업하겠다고. 시비 좀 찍으시죠.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코난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은 자금을 좀 조달하기 좋죠. 시장에서. 차익 말고. 그 금리는 여전히 높으니까. 코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조금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올랐으니까. 뭐, 근데 회사가 그렇게 할지 모르고, 지금 상황 같아서는. 자금이 좀 필요해. 지분율도 높고. 이 주가 올랐을 때 하면 뭐, 부담 없이 뭐, 몇백억 정도 조달하면, 반도체도 더 구축해서 LNM 더 고도화시키고, 이럴 때 사실 투자 빡빡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뭐 좀 지원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안 오른 거 이런 거 이제 좀 다시 모아가도 되죠. 사실, 플리토 이런 것도, 사실, 아니, 차트 봐봐요, 이거. 이 플리토가 뭐 크게 패싱이 될 수 있지가 않아요. 플리토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리토가 가지고 있는 LNN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고급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긁어온 데이터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 그 전문화된 번역하는 각국에서 이런 번역하는 그 플랫폼에서 이 번역의 데이터들을 수집한 회사이기 때문에 플리토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플리토가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뭐 회의 같은 것들 할 때 플리토가 이제 실시간 번역 플리토 걸 씁니다.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플리토 미국 빅테크 행사 AR 실시간 통역 지원 미국 진출 박차.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번역하는 솔루션과 관련돼서는 일상적으로 플리토가 제일 나아요. 뭐, 코난이나 이런 것들도, 솔트룩스는 다 특화돼 있어요. 코난은 의료 쪽, 한림대,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특화돼 있는 LNM이 플리토도 가장 범용적인 회사고요. 특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일단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 3분기부터. 그리고 뭐, 자금 조달의 리스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을 본격화했고 수주도 사상 최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플리토가 여기 보시면 뭐 상장을 2019년도에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아톤 약간 냄새 나는, 그러니까 2019년에 상장해서요. 상장할 당시에 주가가 이미 3만원대 회사예요. 그리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한 3년 밑에 바닥을 기다가 이 회사가 망하니 안 망하니 했다가 뭐 그때 한번 AI 테마로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오르고 했지만 지금 한 5, 6년 동안 사실은 상장 가격을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플리토가 이게 이제 묶여있는 소위 한 5, 6년 동안 응축해서,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이 원래 주주들도 수익을 크게 못 낸 주주들이 많죠. 그러니까 플리토가 이제 흑자전을 했고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 여력이 되는 한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올리는, 주가를 좀 올리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상법 문제. 그러면 플리토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당장 올해 이제 이익이 나면 뭐 자사주 매수 소각 이런 거 할 수도 있겠고, 특히 계속 요구하는 것이 플리토에는 옛날 아톤하고 똑같죠. 아톤 2만원, 3만원대 주가 보면 플리토한테도 무증하라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무증하라. 근데 뭐 지금 무상증자라는 게 뭐 약간 테마적으로 뭐 무상증자한데서 상가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주식 수가 좀 늘면 이런 것들이 이제 ETF나 기관들 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또 되고, 뭐 하여튼 싸잖아요 일단 이런 거. 예? 아톤도 이제 이번에 기회가 왔죠. 왜냐하면 마리님이 묻는데 아톤 급들 한번 볼게요. 아톤이 지금 어떻게 걸쳐있냐면 양자에 걸쳐있죠. 일단 양자 보안이지 않습니까? 아톤이 양자 보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이랑 같이 미술품 거래하는 STO
이제 실질적인 거래 시스템, 은행이랑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랑은 플랫폼이에요. 미술품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음원. 그 뭡니까, 그거. 그 뭐죠? 음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뮤직하우. 뮤직하우, 이 음악 플랫폼 뮤직하우도 이제 아토니 솔루션이랑 지분 갖고 있죠. 예, 이제 요것도 있죠. 그러니까 STO 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그 글로벌의 골드만이나 모건이나 이런 데 나오면,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완전 디지털 되는 이 상황, 더 중요해지는 게 보안이거든요.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왜냐면 우리 삶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지금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구분해야 되나? 아무튼 더 디지털화 되는, 종속된다고요. 앞으로 이 세대는. 그래, 이 보안 문제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국가적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톤이, 양자 보안, 그러니까 보안 관련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아톤이 지금 CBDC 한국은행이랑 람다 25라고 해서 그 NH농협이랑 람다 그 클레이튼이랑 같이 합작법인도 만들고 아톤이 그 블록체인 관련 솔루션 한국은행이랑 그 컨소시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톤이 지금 부과가 안 된 게 좀 있다고요. 지금 그냥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이번 참에 이 흐름에서 다시 이제 기회가 왔죠. 예,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모르겠지만, 뭐, 헥토 이런 것들이 상이 들어가잖아요, 상. 와, 헥토가. 이게 지금 유동성장세 이거 무서워요. 예. 약간 묻지마예요. 지금 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당장 될까요? 뭐, 한국은행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던데요. 너무 테마적인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근데, 일단, 미국발 이슈죠. 국내 이슈가 아니에요, 당장. 미국에도 서클에, 미국의 흐름하고 같이 가요, 국제적인. 그러면 뭐 유럽에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유럽의 유로화 기준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뭐 약간 글로벌 얘기들이 툭툭툭툭 나와주면 약간의 이제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그게 국내 이슈였으면 그렇게 길게 갔겠습니까? 글로벌 이슈로 정책적으로 규제적으로 뭐 특히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국내는 사실 오늘 개화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 IT센 글로벌 사실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꼭 집어서 한번 이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IT센 글로벌 말씀드린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이제 그때 주주환원 정책 한다고 자사주 매수 뭐 소각한다고 했고 IT센이 금 관련 주인데 STO 다 올랐는데 얘만 안 올랐다고 제가 딱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윗골이 달려서 올렸다 빠졌는데 뭐 이제 이거 사실은 바닥 아니냐. 그래서 이걸 올랐다 빠졌어도 이걸 이제부터 좀 봐야 된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좀 눌렸어요. 이렇게 한 연속으로 5일 눌리더라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약간 스테이블 대장격 됩니다. 예.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그러니까 금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얘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규제만 풀리고 되면 IT센이 한국 금거래소 갖고 있으니까 IT센 글로벌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 중인 회사예요. 이게 지금 약간 대장격으로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는데 한컴미드도 그러니까 코인 발행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한번 코인을 발행해본 애들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제도적으로 이제는 나온다면 한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턱 5% 낮춘다죠. 그러니까 이제 한컴미드도 아로하나 토큰 어쨌든 김상철이랑 문제는 되지만
그럼 이제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인 발행 경험이 있는 애들은 어디에요? 그 다음 이거 우리 대표적으로 알지만 위메이드 같은 것들, 위믹스가 지금 우리나라 저기 어딥니까? 저기는 거래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위믹스가 그래도 굉장히 잘 만든 코인이 대장 아닙니까? 위메이드 같은 것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위메이드가 상징적. 이거 옛날에 저 10배 간 주식이잖아요. 대장이잖아, 대장, 형아. 근데 이걸 따지고 진짜 위메이드가 다시 위믹스가 될까 말까 따질 수가 없죠. 이거 어쨌든 바닥에서 이런 것들 지금 그냥 포트폴리오에 바스켓으로 들어가면 위메이드 같은 것도 충분히 좀 일부 발 들여놓고 볼 수 있죠. 우량하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근데 다날 같은 거 좀 가벼운 게 가거든요. 이건 이제 코인도 발행한 경험이 있고 결제 주고 이게 상한가죠. 두 개 하이브리드하게 엮였죠. 코인 발행 경험도 있고, 예, 아무튼 다날 같은 것들이. 그 다음 좀 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 외국인 바이 코리아 채권 외환만 묻던 과거 지금은 한국 주식 문이 폭주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3일 동안 3조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제가 주식 처음에 초기에 배울 때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3일 연속 3조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지수 투자 따라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강합니다. 지금 하여튼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물론 기관들은 워낙 외국인 팔 때 연초부터 기관들은 많이 담아놓은 것들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근데 파생 시장이 있으니까 조절해 나가는데 기관들은 이제 또 팔고 사고 이렇게 따라 들어올 거예요. 일단 외국인이 지수 견인하는 지금 분위기가 됩니다. 이제 국장 진짜 3,000포인트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분위기도 그렇고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외국인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은 좋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뭘 써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고민일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 전체적으로 개화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더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좀 잘 골라봐야죠. 네. 현금 안 받는 대한민국 지폐동전은 결국 사라질까요? 하면서 이거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종목들이 여기에 다날, 헥토 파이낸셜, 카페24, NHN, KPS, 쿠콘, 카카오페이, 한국정통신 요거 볼만할 것 같아요. 결제주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오늘 많이 올랐는데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아까 장중에 이제 대줄TV에 얘기했지만 KG이니시스가 국내 최대 PC사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 볼륨은 크니까 이 바닥에서 일단 KG이니시스 진짜 싼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밸류업을 좀 할만도 한 회사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게 작년 1조 3천억에 영업이 600억, 재작년 1조 3천억에 1000억 600억 했어요. 작년 힘들었다 600억 하고 시총 2800억짜리 회사예요. KG이니시스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해서 앞으로 결제 회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지금 상상이 뭐냐 하면 은행을 끼지 않고 결제사가 코인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상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이 모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은행이 오늘 빠졌나? 은행이 빠지진 않죠. 지금 또 지주사 밸류업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은행이 워낙 크니까. 근데 아무튼 은행의 역할이 조금은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약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의 거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여러 가지 구조가 얘기되는데,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플랫폼도 갖고 있죠. 뱅크 있죠. 카카오는 뱅크 있잖아요. 카카오, 뱅크가.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하나의 그냥,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런 그 밸류 체인이 완벽하게 구축된 그룹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네이버도 사실은 네이버도 4%밖에 안 올랐지만 뭐 네이버도 네이버 페이 있죠. 네이버도 은행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오늘 제주은행이 좀 올랐거든요. 제주은행이 여기 더 좋은 비전도 약간은 이게 아다리가 더 좋은 비전이 맞냐? 덜 오른 건데 보세요. 요것도 이제 종목 이제 조금은 부과가 안 된 주식들. 제주은행이 여기 보시면 제주은행이 이제 코나아이처럼 지역화폐 이것도 있어요. 제주은행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활성화 협력 구축 부과.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가 이제 코나아이가 있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 아까 밑거는 달렸어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지역화폐 관련한 관련주예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그 서비스 중에 지역화폐와 쿠폰을 그 스마트머니로 변경해서 쓰는 그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뭐 지금 너무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오늘 상 같죠. STO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오늘 약간 제주은행이 있거든요. 제주은행도 지금 차트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제4뱅크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더 좋은 비전이 제4인뱅 인터넷 뱅킹을 철회했죠. 독자적인 건 철회했고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더 좋은 비전이 우회했죠. 그래서 더 좋은 비전이 가지고 있는 그 세무회계 기업의 ERP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주은행이 앞으로 인터넷 뱅킹은 물리적인 오프라인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약간 이런 그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영역의 확장이기 때문에 더 좋은 비전의 그런 여러 수천 개의 기업의 인프라를 제주은행 인터넷 이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이 전략적 제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비전도 그러면 지금 요새 약간 이제 AI 도입으로 기존 사업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안하나 이러지만 어쨌든 AI 엮여 있고 앞으로 그 제4 인뱅은 직접 진출은 아니지만 제주은행을 통해서 진출하고 좀 부담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봐야죠. 엮일 게 있으니까. 덜 오른 걸 보려면 제주은행도 오늘 튀어 오른 거니까 제주은행도 이거 오늘 튀어 올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제주로 한번 볼만한 게 저는 요것도 괜찮아요. 그 결제주도 보고 신세계 INC. 왜냐면 이게 일단 이게 막 요새 뭐 2천억 정도 되고요. 신세계 INC가 이게 이제 습닷컴 결제거든요. SSG 결제 시스템 갖고 있는 신세계 그룹의 결제 회사예요. 근데 약간 일단 신세계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뭐 이제 이게 약간 어쨌든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그룹적 관련해서 결제 쪽이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 시총 2천억 정도고 요짬치 있긴 한데 오늘 결제주들 막 급등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요 신세계 붙어있는 결제주들 이런 것들도 뭐 4% 정도 올랐으니까 매력적이죠. 예. 포트폴리오로 보면 제주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웹캐시라고 오늘 밀리던데 이 웹캐시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웹캐시라는 종목도 이거 봐야 돼요. 핀테크의 시초인데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당수가 웹캐시를 거쳐서 상장됐고 가상계좌라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예요. 시조 핀테크 시조. 이 유란수 대표가 옛날 제로페이 이게 옛날 이게 이 뉴스가 이거 언제 뉴스냐면 2019년 뉴스예요. 옛날 이재명 그때 막 한참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제로페이가 이거 민간에 이제 제로페이 민간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한 게 웹캐시 윤만수 대표거든요. 예? 제로페이 전도사예요, 전도사. 이게 지금 이게 옛날에 제로페이가 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소상공인들이 막 이거 막 은행들 수수료 이런 게 너무 높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결제 쪽에 이거 페이 이거 좀
줄이는 거. 이게 이제 경기 활성화 정책, 소상공인 육성 정책하고 다 맞물릴 수 있죠. 배달 가격 인하시키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페이 이거 다시 제로페이. 예. 이게 그리고 44개 그 제로페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제로페이 관련주인데 3년 내 중국 알리페이 넘는다. 내년까지 100만 개 가맹점 확보. 44개 은행을 묶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 국내외 QR 코드로 이제 소프트웨어 큐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디지털 화폐 플랫폼으로서 웹캐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기술과 웹캐시가 가지고 있는 토대가 향후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었을 때 하나의 플랫폼으로 부각되거나 웹캐시가 충분히 그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밀렸길래 이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뭐 오르다가 밀리긴 했는데 많이 올랐나? 많이 오르긴 했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게 약간 최근에 사실 뭐 암암리에 많이 올랐던 거 오늘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아까 보니까 그러네. 웹캐시도 그러고 코나이도 그러고요. 기존에 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아까 IT센 글로벌도 그렇고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오늘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 쪽으로 좀 갔네. 뭐 카카오페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예. NHN, KPC나 아까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다날이나 이런 쪽으로 기존에 오르던 종목들은 오늘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렇게 분산되기는 했네요.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입장선에 강력히 중지 요구. 저는 아까 우리 뭐 YYC님도 아난티로 좀 수익 좀 났다 이렇게 30% 정도 났다 했는데 아난티 대북 관련주들은 좀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가죠. 경제사 뭐 앞으로 G7 방문한다고 하죠. 이제 12, 13일께입니까? 뭐 방미 일정도 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게 돼서 뭐 G7을 만나거나 트럼프를 만나거나 뭐 중국을 만나거나 일본을 만나서 만나면 이제 북한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한번 지금은 김문기나 뭐 이렇게 대북 송금 사건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북한에 대한 정책을 뚜렷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제가 보면 아직.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평화로운 뭐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선언적으로. 지금보다는 관계를 개선할 거고 지금보다는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다. 아무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정상들이나 주변국들을 만나면 주변국들은 가장 관심이 있는 사안이 북한이랑 너네 어떻게 할 건데거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이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트럼프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일 호감적으로 관심 있는 나라 10손가락 안에 북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세요. 한 번씩 어떤 나라의 정상 언급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푸틴, 뭐 이런 쪽이나 한 번씩 따로 언급하지, 스트롱맨이라고 따로 콕 집어서 언급하는 진짜 200개 글로벌 정상 국가 중에 트럼프가 그렇게 언급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는 북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만나면 당연히 북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북은 그냥 기대감만 있지 저는 진짜 가지도 않았다고 봐요. 아직도. 이건 아직 대하TI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대하TI 뭐 철도 아난티는 저는 대세 상승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막, 예를 들면 이때까지 막 상으로 막 하고 막 지금 스테이블처럼 가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 못 하는데, 아직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밸류 종목이 아난티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가, 저는 아난티가 편해요. 뭐, 딴 거보다. 밸류가 되니까. 그다음 아난티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경기 부양 관련주예요. 예를 들면 뭐, 호텔 신라를 사보고 싶기도 하고, 파라다이스를 사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GK를 사보고 싶기도 해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를 사보고 싶기도 해요. 이런 주식들. 국내 경기 부양. 왜냐면 국내 좀 돈을 왕창 푸니까 아난티가 호텔 관련 회사잖아요. 관광, 숙박 회사잖아요. 아난티가. 그것도 가장 고급. 그러니까 사실 남북 이슈가 아니라 해도 아난티는 지금 매력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업종과 섹터에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게다가 남북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도 아난티가 과거에는 대장주로 부각됐고, 트럼프가 특히 호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월드나 이런 것들, 골프장 관심 많으니까, 아난티가 가장 예전에 조지 소로스도 이사로 있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난티가 과거에 그때 이재명 2019년 테마 볼 때 3만원까지 갔던 주식이거든요. 당시에 이런 남북 관련 대북 관련 이슈로 3만원 간 주식이에요. 이거 지금 8,000원이거든요. 8,000원.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시총도 작지도 않고, 시총도 7,000억 정도 되고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비전 언급 안 했습니다. 언급하고 싶어요. 제 종목에 나도 지금 물려 있어서, 비중도 꽤 있는데, 비중도 작진 않은데, 만주 정도 되는데, 근데 저기 물려 있고 더 막 사자니 그렇고 안타깝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만한 게 애플 개발자인데, 지금은 애플 개발자 회의 기대감은 없는데 애플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국에서 모멘텀이 와야 되니까. 애플이 로봇 쪽으로 하겠다든지,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를 도입해서 아무튼 스마트폰이나 자기 디바이스들에 AI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워치라도 좀 새끈하게 좀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애플이 공급망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 얘기도 좀 해주든지. 애플 지금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아까 주식한 형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를 미인대. 그러니까 나만 예뻐 보인다고. 그냥 평생 그냥 내 혼자 데리고 살 거면 그런 표현 맞나? 상관없는데 우리는 팔 거잖아. 이게 내가 미는 그 미인을 쉽게 얘기한 표현하면.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주식이 이제 빛나고 이제 오르는데, 나만 좋다 해가지고 대회에 나갈 건 안 되죠. 그냥 나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미인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 안 왔더라고요. 똑같죠. 지금 하이비전의 포인트가, 시장이 지금 이 대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애플 개발자라는 지금 이 상황에. 근데 이제 저는 마이너스 지금 한 11, 2% 돼요. 하이비전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뭐라도 그냥 하나 엮이면 지금 10% 정도는 그냥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 분명히. 유동성장세니까. 어떻게든 붙으면. 한 칼이라도. 지금 얘가 싸니 안 싸니 얘기해가지고는 주식이 오르지는 않은데,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어쨌든 애플 개발자 회의가 이제 진행되면서, 뭐라도 하나 붙어주면,
주가 요새 뭐 10% 오른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올라주면 좋겠다. 뭐 자화전자는 좀 어제 오늘 좀 강했네요. 그 정도. 근데 지금은 황금 낙하산 하이비전 황금 낙하산이 뭐예요? 누가 왔어요? 하이비전으로? 잘 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쳐가지고는 안 나오겠지. 하이비전이 뭐 누가 뭐 황금 낙하산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인사 이동이 있었나요?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분명한 거는 나 이제 뭐 10% 11%라면 내가 마이너스 11% 정도라면 사실 내가 이걸 뭐 일부 손절하고 내가 이제 현금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뭐 지금 장에서 다른 걸 돌리기 위해서 10% 정도 11% 정도면 일부 손절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지금 장이 어쨌든 나쁘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금방 딴 데 가서 만회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내 선택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뭐 만약에 돌릴 정도가 된다면 또 갖고 있으면 뭐 어느 포인트든 또 회복할 수 있다고는 생각 들어요. 그 안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여기에서 모르죠. 무지막지하게 더 빠질 상황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당장 모멘텀이 없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기대감 바닥에서 있으니까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또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 판단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이비전을 물을 타지는 못하겠어요. 여기에서 물 탈 건 아니에요. 차라리 물을 탈 자금이 있으면 지금 이제 수급 붙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더 가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물을 탄다? 지금 물을 탄다. 물론 딴 거에서 벌어서 만약에 내가 한컴이나 뭐 딴 거에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 지금은 당장 그걸 차익 실현해도 그쪽에 바스켓을 늘리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이제 좀 줄이고 한숨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할 때는 상황 보고 뭐 2분기 실적 같은 정도는 체크해보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실적을 좀 간과했어요. 어차피 기대감도 없니 했는데 실적 영향을 좀 받았고요. 2분기는 이제 꼭 실적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실적을 꼭 좀 체크해보고 2분기 실적 포인트나 뭐 수주 포인트나 이런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었어요. 지네가 뭐 적대적인,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이 있기는 있겠죠. 그거는 적대적 M&A를 그거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서라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이제 대표이사, 사회이사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 조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대적 M&A 방어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까지 뭔가 상황이 뭐 있나?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회사는 뭔가 이제 정관을 변경해서 왜냐면 적대적 M&A로 회사가 넘어갔을 때 천문학적으로 대표이사한테 돈을 줘야 된다. 저거를 넣은 거잖아요. 위약 조건으로. 저거는 대표이사가 그냥 적대적 M&A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은퇴하면 천문학 돈 가져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저 조항 때문에 적대적 M&A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뭐 밸류 관련 주네. 그런 포인트로 잡으면 그거는 긍정적이네요. 그냥 대표에서 지분 작구나. 16%밖에 안 되네. 와, 왜 했는지 알겠다. 자사주는 얼마나 갖고 있지? 꽤 될 텐데. 소각하면 대주 지분율 올라가니까 소각 좀 할 수 있겠네. 밸류업으로. 소각할 여지가 있겠네요. 대표이사는 왜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각했어요?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근데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슈에 대비해서 통과시킨 것 같다. 그거는 말은 안 맞죠. 자사주 소각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하고는 안 맞죠. 근데 이제 상법 개정 이제 이 되면 이렇게 지분율에 취약한 종목들이 약간 이제 공격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예. 공격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좀 문제는 적대적 M&A 이거 사회이사에게 천문학적 금액 이런 조건 넣는다고 해서 이 조건만 너무 방어할 수 있나? 이 조건 자체도 아까 미라클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저 조건 자체도 약간의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조건 하나 집어넣으면 천문학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천문학적 범위가 왜냐면 대표이사한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될 그 규정이 있거든요. 뭐 천문학적이라고 정권에 써놓는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돈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약간의 분란의 소지를 집어넣은 것 같긴 한데 자사주가 16%구나. 근데 자사주가 소각되면요 대주주 지분율이 늘죠. 이제 우리 지분율도 느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요. 뭐 10주를. 근데 그 회사 주식이 10%를 소각해버려요. 10%를. 그러면 내 지분의 가치도 10% 올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지분이 뭐 1%였다면 1.1%가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10% 자사주를 소각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대주주 지분율을 올리는 거죠. 예. 배임 비슷한 그거는 뭐 배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느낌 배임 배임이라고 하면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찾아볼게요. 그거는 나름 공개적으로 진행한 내용들을 일부 배임으로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면 그게 좀 리스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임은 아닌 듯 하고요. 그냥 봤을 때는 방법은 있죠. 방법은 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를 소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사주를 우호 지분 세력한대. 그러니까 이제 교환사채로 넘기는 거죠. 이제 하이비전이 우호적인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네가 알겠죠. 하이비전에 굉장히 밀접한 밸류 체인이라든지 원하면 애플이 이게 너무 좋고 아무튼 하이비전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크고 우량한 기업이니까 외국계 운영 펀드라든지 일단 하이비전의 굉장히 우호적인 회사인데 지금 주가 싸니까 자사주를 교환사채로 한 5% 넘기고요. 근데 요거만 하면 욕먹어요. 교환사채로 넘기자마자 근데 대신 교환사채로 옛날 아톤처럼 넘길 때도 지금 주가가 14,000원이면 12,000원에 교환할 수 있는 그때 이스소프트가 주가 22,000원, 3,000원인데도 3만원 교환사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사채로 일부 넘겨서 자금도 확보하고 우호 세력을 만들고요. 외부적으로. 그것만 하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소각도 좀 같이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분율도 좀 올리고
우호 세력도 외부로 만들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얘네 골머리 좀 아프겠네요. 지분율은 적고 자사주 비중이 많아서. 근데 이제 하이비전은 한번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상법 그 밸류에이션으로. 얘도 이제 그 큐비콘이니까 3D 프린터 회사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 있거든요. 그 지주사죠, 하이비전도. 피런티어도 있죠. 그 하이비전도 지금 굵직한 자회사 2개가 지금 상장 준비 중 상장한 회사를 갖고 있고, 자사주 비중이 높고 멀티플은 지금 우량한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 이슈에 회사가 뭐라도 액션을 좀 취해야 될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긴 있겠습니다. 나 그거 생각 못했네. 그냥 사업 내용만 보고 봤지. 하이비전 지금 지분 구조나 자사주 구조, 미라클님이 얘기했던 저거 황금낙하산 배임 얘기는 처음 들어서 저거는 한번 따로 봐봐야 되겠다. 관점. 저는 뭐 그까지는 옛날에는 봤는데 요새 다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때 하이비전 사면서는 그까지 고려 잘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놓고 자꾸 보면 마음 아프니까 잘 안 봐요. 뭐 뉴스 듣나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뭐 좋은 관점이에요, 그 관점은. 근데 불리하지만은 않은 관점이니까 회사도 나름 골치 아프겠네. 미라클님이 더 잘한. 자사주가 그렇게 많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간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반드시 오를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글로벌, 아까 스테이블 코인 정도 파급은 아니에요. 글로벌 테마하고 연결고리는 아닌데 국내장 이슈지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벤처 캐피탈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목표라면요,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장의 생태계가요. 건전한 생태계가. 그러면 벤처부터 해서 R&D 연구소 벤처부터 해서 또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이런 그 시장 전체의 그 하나의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구축돼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코스피는 밸류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제도를 개선하면 코스피는 지주사들이 이게는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코스닥은 조금 푸시를 해줘야 돼요. 속아내고, 아닌 기업은 좀 속아내고, 코스닥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지금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IT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에 정부가 투자를 하면 코스닥 활성화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코넥스라든지 비상장 회사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많고 한데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벤처 투자를.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니까 이 벤처 회사들을 무조건 수혜주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은 여기 시장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기 종목이라고 하고 종목들은 차트 한번 쭉 볼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최근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대성창투 이런 거 예전에도 코스피 3,000 간다고 할 때 대성창투는 오늘 올랐네요. 이거 그냥 최근에 바스켓으로 그냥 산다 하는 큰 손도 있었어요. 그냥 뭐 할지 모르니까. SV 인베스트, AT는 인베스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른 건 오른 대로.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아까 제 텔레에도 좋지만 다 바스켓으로 저는 벤처 회사들, 투자 회사들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아이비가 이재명 과기 정책 설계 나선 아주아이비 사회이사, 아주아이비 투자의 윤석진 사회이사가 이 해당 정책을 설계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내 벤처업계 관심 쏠린다. 이게 진짜 이게 내용만 보면 진짜 아주아이비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이 벤처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설계하는데 지금 투입됐다고 하고, 좀 찾아봤어요. 또 그거 좀 스테이블 관련 있는지. 아주아이비가 우아인 그룹이라는 회사랑 작년 3월 달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 우아인 그룹이 어떤 회사냐고 하면 우아 아덱스 플랫폼은 생태계 조성, 베트남 호치민의 케이팝 공연과 공개받게 했다. 그리고 우아인 그룹은 약 1200명의 회원이 확보되고,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 중 여러 곳에서 UD코인 관련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약간 이런 또 코인 관련 회사하고 MOU도 맺고 있더라고요. 포트폴리오상. 이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가 차트가 보면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일단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벤처 관련 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막 좋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라는 게 목표라면, 증권주가 좋았듯이 그게 약간 코스닥의 그 테마로 오면, 지금 장이 3천 가니마니 이런 분위기 오면 이 벤처 투자 쪽 회사들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다 비상장이나 코스닥 코넥스 관련 투자를 해놓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3천억짜리이고요. 좀 우량이에요. 적자나는 기업도 아니고, 예. 실적도 이렇게 작년에 8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고, 조금 잘 나올 때 500억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적자나 완전 잡주는 아니니까. 차트도 이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것들. 이게 지금 이재명 아까 여수 봤지만 아주아이비 어딥니까? 사회이사 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지금 정책 연구를 한다. 이게 테마주죠. 근데 단순히 제가 이재명 테마다 이렇게, 그건 약간 좀 가식적인 거고, 벤처 관련 회사들을, 벤처 투자 회사들은 지금 무조건 유망하다 보는데, 한 두세 개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부담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마이크. 부담이 있을까요,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성창투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바닥이라고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여기 종목들 잘 보세요. 여기. 이거 완전 다 바닥이잖아요. 대성창투 이것도 옛날에 가면 이거 2021년도에 이것도 다 이재명으로 옛날에 간 거예요. 이거 이재명 21년도 이때도 그때 당시 대선 때 거의 다 왕의 기한이에요. 이때 5,000원씩 간 주식이에요. 더블이에요. 지금 가격에. 창투회사가 옛날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그때도 한번 이거 갔다고요. 이거 전부 다. 네? 이게 이쪽이 AT넘 이런 것도 주봉으로 바닥이라고. 이거 그게 왜 이렇게 못 갔나 싶은데 이게 안 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쪽 섹터는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스켓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 움직입니다. 조정 받아도 좀 들어가 되고, 아무튼 네. 근데 사실 IB는 아까 엮여 있지만 뭐가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스켓으로 다 간 건 더 갈 수 있고, 미래에셋 벤처가 대장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요거 몇 개 안 돼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인데, 요거 좀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좀 넣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굴이라 하지만 요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뭐 하이비전처럼. 이게 고스트 스튜디오 같은 것도 뭐 차트는 지금 최근에 섰어요. 근데 이게 또 이름이 미투젠 코인인데, 지금 같으면 그냥 옛날에 그 이름 그대로, 얘도 코인 발행 경험이 있는 회사거든요. 미버스 코인, 그리고 미투원. 미투젠도 이름이, 그니까 미투젠 미버스라서, 고스트 스튜디오도 지금, 미투원도 조금 모르긴 했네요. 이 미투원 그룹이니까. 코인 발행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 좀, 아다리 한번 이런 분위기에서 엮여서 안 오르면 또 못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팅크도 지금 일단은 뭐 물어보셨으니까, 이게 안 물어보면 또 얘기 못 하거든. 이런 주식이. 일단 좀 아쉬운 거는 테슬라 자율주행 분위기가 좀 탔으면 좋겠는데, 국내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좀 싸우면서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슈가 약간은 조금 좀 찬물을 끼얹어서 국내도 좀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좀 아쉬워요. 아쉽고요. 그거는 아쉬운 포인트고. 근데 그래도 뭐 지금 테슬라가 이제 아까 뉴스 있지만 테슬라가 이제 국내 자율주행 도입하겠다고, 뭐 정부 출신 인력 영입 나서나 뭐 이런 것들,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지금 구글도 다 들어오려고 해요. 그 분위기는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나비 그 IPO 결과가 빠르면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서 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신청했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45일이 지나야 되니까 2달이 지나야 돼요. 일단 빠르면 6월 말에 나오고, 어영 지금 정부 바뀌고 해서 정신없어서 조금 대충 딜레이 되면 7월 초 정도 나오는데, 아이나비가 일단은 IPO가 되든 안 되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IPO가 지금 되든 안 되든, 그게 IPO가 결과가 나와야 팅크도, 아이나비가 사실은 구글 지도 솔루션도 하나 텀텀 통해서 수주한 게 있고요. DMP라고 해서 GM은 어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구글 이제 통상 이슈, 구글 정밀 지도가 이제 좀 미국이 비관세로 요구하고 있는 게 소고기랑 쌀이랑 구글 정밀 지도 아닙니까? 정밀 지도 저 요구하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해야 돼. 7월달에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하여튼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게 구글 정밀 지도거든요. 근데 구글이 이거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자율주행 포함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 지금까지 카카오나 네이버가 SK텔레콤 준비 많이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강력한 경쟁사가 생긴 거고, 팅크웨어와 아이나비 입장에서도 뭐 사실 구글이 당장 들어오는 게 시장의 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약간 위협적으로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한편에서 아이나비는 DMP 어셔 통해서, 톰톰 통해서 DMP 어셔도 같이 MOU 하고 있고, 톰톰하고 같이 구글도 하나 하반기에 하거든요. 뭐 용역 같은 수주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회사죠. 제휴되어 있는 게 구글에 특히나 뭐 일도 하나 맞는 뭐 그런 내용들을 아이나비가 IPO에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나와야지 좀 오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미리 안 거야, 나중에. 근데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지면 이제 테마로 붙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좀 맞아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좀 뉴스 나올 거리들이, 아이나비가 IPO 지금 결과 나오기 전에는 뉴스 내는 걸 이제 주관사 키우면서 제재를 해서 뉴스를 못 낸대요. 예. 뉴스 나올 게 만약 혹시 있어도. 공시 아니고 뉴스 내는 거는 뭐 굉장히 제한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빨리 이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7월인데,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죠. 1분기야, 뭐, 이익률이 떨어졌어도 2분기는 이익을 그럼 챙길 수 있는가?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미리 꼭 한번 또 체크해봐야 되고, 로보락 이익률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1분기는 영업이익 로보락 여전히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7월, 이제 6월, 7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팅크는. 그래서, 그 다음 페달 블랙박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약간 사회 고령자, 약자 정책이니까 정부 정책 의무화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 쪽에서 발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격가지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데 좀 엮여야 한번 가겠죠. 공매도 가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진짜. 와, 이게, 웬만큼 엮여서 다 가는데, 이런 애들도 여전히 답답하겠죠. 모트렉스라든지, 만도라든지,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완전 이제 똥값이거든요. 지금 팅크도 시장은 이제 자동차 액세서리 부품주로 인식되고 있죠. 예. 서현이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있죠. 이쪽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스테이블 코인처럼 자동차 관세 쪽 이렇게 풀어서 자동차 쪽이 뭔가 아무튼 중국의 부품을 막는다. 아니면 뭔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 테마가 하나 불어주던가. 아니면 이제 팅크는 지금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자율주행이고 아이나비 쪽에서의 구글 지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슈 중에 구글 지도가 저는 요게 조금 부각되면 관세 이슈로 저는 이제 오히려 요게 하여튼 구글 정밀 지도의 압박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 관세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지도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좀 규제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랑 소고기랑 이제 쌀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대신 우리는 이제 수출주인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데서 뭔가 철강 이런 쪽에서 큰 이득을 가져와야지 되죠. 실리적 관점이라면. 대신 구글의 저 정밀한 지도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약간 규제를 가져가겠죠. 예를 들면 국내 업체랑 협력을 하라. 아니면 너네 우리 가정용 가대 핵심 데이터는 국내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라.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아니면 이거를 풀어주면서 국내 지금 지도업체들은 피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내 지도업체들에 대한 또 약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무튼 시장이 한번 정밀 지도로 포커싱 되면 정밀 지도라는 이 섹터에 포커싱이 되면 팅크웨어 아이나비가 국내 에이다스 최대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뉴스 얘기 때문에. 국내 이제 에이다스 아이나비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에이다스 맵을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면 팅크가 대박인 건 뭐냐면 요렇게 나오면 대박이에요. 되면 규제 완화가 대박인 게 블랙박스 데이터가 개인정보라 가지고 상업적 활용을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한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웨이모랑 테슬라가 미국의 블랙박스 업체의 사고 기록 데이터를 사서 자율주행을 고도화시켜 뉴스 보면 나와요. 자율주행을 학습시키고 고도화시킬 때 사고 난
앞뒤 화면 영상 데이터가 가장 비싼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팅크가 20년 동안 블랙박스를 팔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지네 나름대로, 근데 그걸 상업 활용을 못하게 규제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뭐 드론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막 상충되거든요. 이 규제 완화가 핵심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내도 이제 그런 쪽에 규제 완화가 되면 블랙박스가 이제는 뭐 블랙박스 그가 팔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의 데이터가 굉장히 고급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예, 데이터 기업이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한번 그런 쪽으로 부각이 되면 리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은 하는데 좀 봐야죠 지금. 제발 뭐 제가 꿈꾸는 이제 그림인데 요래 있어요. 그냥 지금은 전혀 그냥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런 쪽에서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자동차 부품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죠. 예,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주.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팅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위치로. 그러니까 뭐 요런 애들 다 이제 그 위치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근데 아무튼 팅크 회사는 주가를 부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다 하는데 무중 얘기나 뭐 제가 뭐 딴 걸 내부적 뭐 통화한 얘기를 드릴 뭐 그건 아닌데 아무튼 뭐 자사주 요번에 20억 산 것도 소각 뭐 상증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회사가 그 카드로 갖고 있대요. 근데 이제 반문을 맨날 해요. 그거 한다고 회사가 뭐 팅크가 구조적으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내년까지. 아르게스 200억을 털어야 되고요. 직원들 9월달, 2월달 산 평균 매입단가 11,000원짜리 한 4, 50억 돼요. 직원들도 뭐 올해 내년 주가가 올라서 그걸로 최소 30%에서 50% 그걸로 성과 보수를 그 대신해서 직원들도 한번 그 대출까지 해줘서 자사주 사게 했는데 그거 두 가지를 해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숙명이죠. 그걸 하고 해소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려면 주가가 최소 15,000원, 아니 15,000원 안 된다. 막 거래량도 터지면서 한 2만원 까지 정도 가져야 돼요. 17,000, 8,000원, 2만원 이렇게. 그래야지 그게 해소가 돼요. 째게 몰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소각이니 무중이니 뭐 요런 정도 가지고 있는 카드, 팅모 합병이니 뭐 요런 카드들을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요 상태에서 갑자기 또 썼다 해가지고 다시 11,000원 갖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는 그런 걸 쓴다 하더라도 무의미하지 않겠냐고 맨날 반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회사가 자율주행이든 이익적으로든 블랙박스든 뭐든 내용적으로 일단 회사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흐름이 이렇게 혹시 나온다면 거래도 좀 늘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회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는 할 수 있는 카드도 적절히 쓴다면 좀 구조적으로 회사가 리밸류에이션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더라도 좀 그런 수만 있다면 쓸 수 있죠라는 반문을 해요. 어쨌든 그림은 큰데 지금 우리는 당장 답답하니까 희망 고문이 되는 거고 뭐라도 할 준비는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타이밍들을 연속적 흐름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 내가 그거 얘기했어요. 이게 좀 심각한 게 왜 이렇게 약하냐. 증권사 보면 요즘 팅크 같은 경우에 담보 대출을 해주다가 안 되는 회사가 많아져요. 저도 한국투자 이거 하다가 담보 대출 안 된다 딴 데 옮겼거든요. 담보 좀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꽤 사실 우량한 회사인데 옛날에 팅크는 여기 신 됐어요. 신용도 되고 담보 대출 다 되는 회사인데
지금은 안 되는 증권사가 수두룩해요. 팅크는 안 해줘요. 담보대출을.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재무제표가 아니라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거래량을 지금 늘리는 문제는 주가를 올리고 빼고가 아니라 팅크가 무슨 뭐 어떤 뭐 문제 있는 회사 취급을 받고 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거죠. 왜냐면 이게 뭐 담보대출도 안 되는 회사면 완전 막 3, 4년 적자 회사 이런 회사들이 원래 담보 불가 회사인데 팅크는 뭐 나름 뭐 지네들도 치는 우량하다고 자부하면서 이게 지금 증거금 100% 회사로 지금 한국투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된 이유가 거래량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해소하고 뭐 딴 건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까지만 하죠. 예. 오르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거가 이제 비중이 좀 있으니까 요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이 좋아지면 뭐라도 엮이면 이제 한 방이 시장에 돈이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 돈이 막 어디든 가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 충만한 게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멘텀이 나왔을 때 폭발력이 더 커요. 에이 이제 오르겠지 하는 건 이미 선반영된 거잖아요. 지금 결제 관련주들 오르는 거 보세요. 카카오페이 상가는 거 보세요. 헥토 이노베이션, 뭐 헥토 파이낸셜이 상가는 거 보세요. 뭐 기대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것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엮이니까 옛날 장이 어영어영 했으면 오늘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이 상을 못 갔다고요. 카카오페이가 상 못 갔어요. 이게 이제 상승적 이게 지금 유동성 강세장이라서 그래요. 카카오페이가 상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가 장 시장 분위기 어중간했으면 아무리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할아버지가 티 나와도 시총 6조짜리 카카오페이가 상 못 가요. 근데 장이 그만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아까 지금 못 가고 있는 주식들 있더라도 시장 아이디어가 이렇게 잘 붙어주면 뭐 1, 20%, 20, 30%도 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그래서 이 장 분위기에서 빨리 좀 엮여주면 좋은데 생각하는 거죠. 미국도 오르고 있네요. 요까지 하고 고스트는 권태형님 고스트 지금까지 배당 몇 프로나 받으셨어요? 예? 고스트가 한번 4, 5년 갖고 있었으면 저는 요거 아까 뉴스 있던데 LB가 요거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요게 아직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삼성이 파운드리 LSI 사업을 통합한다고 나왔거든요. 삼성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더 보고 요거 아까 LB세미콘 얘기인데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아까 외국인이 돌아와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오르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 낸드 가격도 최근에 뭐 중국으로 해서 뭐 가격들도 일단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많이 해소되었고 경기에 대한 이슈도 반도체 가격도 메모리나 뭐 낸드나 하반기 메모리는 약간 주춤? 뭐 낸드는 다시 기대치보다는 좋아진다 마음도 있지만 삼성전자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이고 반도체가 코덱스 반도체도 최근에 일단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섹터가. 그다음에 주변에도 뭐 지금 한국장 들어올 때 삼성전자 다 사야 돼. 아까도 그 4천만 원도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뭐 그렇듯이
분위기가 좀 부는데, 일단, 요거, 파운드리 LSI 합병설 스멀스멀 삼성 왜 다시 설계돼요? 이게, 이 변화가, 약간 에비세미콘이나 하나머티리얼 같이 후공정 관련 그 기업들의 이게 수혜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워낙 상황이 모멘텀이 없으니까 저게 뭐 악재일까? 악재는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포인트도 있고, 뭐 LG는 또 개별적으로 AI 반도체 그 수주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올해 2분기부터 조금씩 그 수주 받아서 뭐 가동 2분기인가 3분기부터 한다고 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실적이 좀 잡혀서 AI 반도체 쪽으로 일부 뭐 매출들이 좀 늘거나 하는 포인트가 EQ에 좀 나오면 좀 분위기 탈 수도 있고 전체 반도체 좋아지니까 뭐 개별 요소는 없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거 다행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치 그 섹터 흐름을 따라오느냐도 중요하죠. 딴 뉴스 없어도. 요게 코덱스가 요렇게 차트가 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LG세미콘 같은 경우도 코덱스 반도체 따라서 그냥 이렇게 지금 수급 들어오는 만큼 올라오니까 뭐 순식간입니다. 마이너스도 순식간이고요.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자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빠진다고 막 포트폴리오에 물 타서 비중 확 늘려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비중 많은 것들은 빠질 때 손절이 좀 해야 되고요. 비중 많이 샀던 게 빠지면 손절해야 되고요. 비중 조금밖에 없는 거는 바닥에서 좀 턴해서 올라오면 그때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관리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흐름이 빠지든 오르든 방향 잡히면 뭐 1-20% 마이너스 정도 금방이잖아요. 메이플 케인 얘기하셨듯이 금방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도 장 분위기가 뭐 우리가 완전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3-4천 포인트 갈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 좋다지. 한순간에 뭐 사실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진짜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트럼프는 관세 한 발 물러섰고 뭐 협상 계속 하려고, 뭐 중국이나 우리하고도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하려는 기조가 가 있고, 미국은 원화도 유리한 상황에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들어섰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국장은 밸류어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힘있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니까 여느 때보다도 좋은, 그 다음에 추경 예산 편성해서 시장 유동성 공급하고 있으니까, 뭐 20조 40조씩 시장에 유동성 풀면 이거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 문제만 없다면 굉장히 좋은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뽑기는 못했는데, 오늘 뽑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뭐 많이 해가지고 못했고, 다음 주는 일단 뽑기부터 해야 돼. 뽑기부터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뽑기도 좀 하고 앨범 뽑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